나이가 든다는 것은 마치 해질녘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는 것을 가만히 바라보는 일과 같습니다.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보면 참으로 분주하게도 살았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잠자리에 누워도 눈이 감기지 않고 머릿속은 온통 지나간 일들로 가득 차서 새벽을 하얗게 지새우는 날들이 많아졌을 겁니다. 당신도 아마 그런 밤들을 보내며 고단한 몸을 뒤척이고 있겠지요. 100년을 살아온 내가 가만히 세상을 보니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단순히 몸이 늙어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리고 우리가 머무는 가장 가까운 공간이 너무나 많은 것들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잠을 자는 공간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정작 우리 몸이 맞닿아 있는 침대 아래 그 어둡고 낮은 공간에는 소홀하기 마련입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괜찮겠지 하며 하나둘씩 밀어놓은 물건들이 사실은 당신의 깊은 잠을 방해하는 커다란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그것은 단순히 먼지가 쌓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버리지 못한 미련과 해소되지 않은 과거의 에너지가 고여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오며 만난 수많은 이들 중에서도 유독 잠을 못 자고 가슴이 답답하다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방 아래에는 어김없이 버려야 할 무거운 것들이 꽉 차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당신이 오늘 당장 침대 밑에서 꺼내어 멀리 치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랫동안 쓰지 않고 방치된 낡은 신발이나 상자들입니다. 옛사람들은 잠자리를 신성하게 여겼습니다. 하루의 고단함을 씻어내고 영혼이 쉬는 곳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발을 감싸고 밖에 거친 흙먼지를 묻혀온 신발을, 그것도 신지 않는 낡은 상태로 침대 밑에 두는 것은 밖에 어지러운 기운을 잠자리로 끌어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쉬고 싶어 하지만 당신의 무의식은 그 신발을 보며 여전히 어딘가로 떠돌아야 한다는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것을 소유하려 애씁니다. 하지만 진정한 지혜는 무엇을 채우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비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특히나 인생의 후반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침대 밑을 비우는 것은 단순히 청소를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삶을 억누르고 있던 해묵은 걱정들을 털어내고 이제는 정말 평안해지겠다는 당신 스스로의 다짐입니다. 텅 비어있는 그 고요한 공간을 통해 맑은 공기가 흐를 때 비로소 당신의 숨소리도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가만히 아래를 살펴보세요. 당신의 숙면을 가로막고 있는 그 무겁고 낡은 것들을 과감히 밖으로 내어놓으십시오. 그동안 고생 많았다. 이제는 나도 편히 쉬고 싶구나 라고 마음속으로 읊조리며 그것들을 정리할 때 비로소 당신의 눈꺼풀에도 기분 좋은 무게감이 찾아올 것입니다. 잠은 하늘이 인간에게 준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당신의 주변을 먼저 정돈해야 합니다. 비워내야 채워진다는 이 평범한 진리가 당신의 지친 밤을 치유하는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걸어온 긴 시간 동안 배운 확실한 사실 하나는 마음이 가벼워야 잠도 깊어지고 내일에도 더 밝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제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평온한 어둠 속으로 당신의 몸을 맡겨보길 권합니다. 사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 쌓인 것들에 더 큰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당신이 매일 밤 몸을 누이는 그 침대 아래는 단순히 바닥과 가구 사이의 틈새가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은 집안의 모든 구석에 저마다의 흐름이 있다고 믿었지요.
특히 잠을 자는 곳은 생명의 기운이 회복되는 가장 소중한 자리인데 그 낮은 곳에 물건을 잔뜩 쌓아두는 것은 흐르는 시냇물을 돌덩이로 막아버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당신의 방이 아무리 깨끗해 보여도 침대 밑에 먼지 낀 해묵은 물건들이 가득하다면 그곳에서 나오는 탁한 기운이 밤새 당신의 몸과 마음을 짓누르게 됩니다. 내가 오래전 만난 한 지인은 늘 가슴이 답답하고 잠기가 밝아 고생을 했습니다. 그분의 집을 가보니 침대 밑에 빈 상자와 예전에 쓰던 고장난 가전제품들을 빼곡히 밀어넣어 두었더군요. 아까워서 버리지 못한 그 물건들이 사실은 그분의 휴식을 방해하는 주범이었습니다. 물건에도 저마다의 수명이 있고 담긴 기억이 있습니다. 특히 고장나거나 쓰지 않는 물건은 멈춰버린 시간을 의미합니다. 살아 움직이며 내일을 준비해야 하는 당신의 머리맡 아래에 죽어있는 시간을 놓아두니 마음이 평안할 리가 있겠습니까? 당신과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채우라고 말합니다. 더 좋은 것을 사고 더 많이 쌓아두어야 안전하다고 착각하게 만들지요. 하지만 인생의 긴 여정을 지나오며 내가 깨달은 것은 사람은 결국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소유가 아니라 여백입니다. 침대 아래를 비우는 일은 그 여백을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그 공간이 비어 있어야 비로소 맑은 기운이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습니다. 잠이 오지 않는 밤에 가만히 누워 있으면 바스락거리는 작은 소리에도 예민해지지 않나요?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주변의 무질서를 감지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정돈되지 않은 물건들은 보이지 않는 파동을 만들어 당신의 깊은 수면을 방해합니다. 특히 새로 된 물건이나 날카로운 도구들이 그곳에 있다면 더욱 좋지 않습니다. 차갑고 딱딱한 금속의 기운은 쉬어야 할 당신의 심정을 팽팽하게 긴장시키지요. 당신의 몸은 쉬고 싶어 하지만 침대 밑의 물건들은 끊임없이 당신을 깨우고 있는 셈입니다. 오래된 지혜를 가진 이들은 잠자리를 살필 때 가장 먼저 바닥의 청결을 보았습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기운이 사람의 몸에 직접 닿기 때문입니다. 침대 밑을 텅 비워두고 매일 한 번씩 빗자루로 쓸어내듯 당신의 마음속에 쌓인 찌꺼기들도 그렇게 털어내야 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쓸모가 있을 거야 라는 미련이 당신의 밤을 무겁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세요. 사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 중 정말로 내 삶에 꼭 필요한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당신이 오늘 침대 밑을 비우기로 마음먹었다면 그것은 단순히 집안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존중하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어둡고 눅눅한 곳에 방치된 물건들을 하나씩 꺼낼 때마다 당신을 괴롭히던 원인 모를 불안감도 함께 씻겨 나갈 것입니다. 텅 빈 침대 밑으로 조용히 흐르는 공기를 상상해 보세요. 그 막힘없는 흐름이 당신의 호흡을 깊게 만들고 엉켜있던 생각의 타래를 부드럽게 풀어줄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부를 아름답게 장식하는 비결은 복잡한 세상을 단순하게 바라보는 눈을 갖는 것입니다. 잠자리만큼은 그 어느 것보다 단순하고 순수해야 합니다. 당신이 머무는 그 자리가 맑아질 때 비로소 당신의 꿈도 맑아지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의 기분도 갓 피어난 꽃처럼 싱그러워질 수 있습니다. 무거운 과거의 잔해들을 이제는 놓아주십시오. 당신의 침대 밑이 비워질수록 당신의 내면은 고요한 평화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100년의 세월을 살아본 내가 당신에게 건네는 진심 어린 충고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으로 많은 인연을 맺고 그만큼이나
많은 물건을 곁에 둡니다. 그런데 가끔은 그 인연이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차마 놓아주지 못해 곁에 꽁꽁 숨겨두는 것들이 있지요. 내가 100년이라는 긴 세월을 살아보니 사람을 가장 지치게 하는 것은 눈앞에 큰 짐이 아니라 발밑에 숨겨둔 작은 그림자였습니다. 당신의 침대 밑에 혹시 예전에 사별했거나 멀어진 사람과의 가슴 아픈 기억이 담긴 물건들을 밀어 넣어 두지는 않았나요? 슬픔이 묻어있는 옷가지나 이제는 들여다보기도 괴로운 옛 편지들 혹은 누군가에 대한 원망이 서린 물건들이 그 어두운 곳에 갇혀 있다면 당신의 밤은 결코 평온할 수 없습니다. 물건에는 그것을 만지고 사용했던 사람의 마음이 스며듭니다. 즐거울 때 쓰던 물건은 빛이 나지만 눈물로 적셨던 물건은 시간이 흘러도 그 축축한 기운을 머금고 있기 마련이지요. 당신이 잠든 사이 당신의 몸은 무방비 상태가 되어 주변의 모든 기운을 흡수합니다. 그런데 바로 당신의 몸 아래에서 슬픔과 후회의 에너지가 끊임없이 흘러나온다면 어찌 깊은 잠에 들 수 있겠습니까? 꿈속에서도 옛일이 자꾸만 떠오르고 자고 일어나도 마음이 무거운 이유는 당신이 그 아픈 기억들을 너무 가까이에 붙잡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수많은 제자와 지인들을 만나며 그들의 고민을 들어왔습니다. 그중 한 분은 수십 년 전 돌아가신 부모님의 낡은 유품을 차마 버리지 못해 침대 밑에 고이 간직하고 있었지요. 효심이라 생각했겠지만 그분은 밤마다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과 더 잘해드리지 못한 죄책감에 시달려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내가 그분에게 말했습니다. 그리움은 마음속에 새기는 것이지 먼지 쌓인 물건 속에 가두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요. 결국 그 물건들을 정리하고 나서야 그분은 비로소 다리 뻗고 잘 수 있었습니다. 당신도 혹시 그런 기억의 감옥을 침대 밑에 만들어둔 것은 아닌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거나 소중한 것을 잃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있는 것이 도리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그분들이 평안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며 나 또한 남은 삶을 건강하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눅눅한 기운을 내뿜는 옛 물건들을 햇볕 아래 내놓거나 정중히 작별을 고하십시오. 그것은 배신이 아니라 당신의 남은 인생을 위한 정당한 예의입니다. 당신이 건강하고 밝게 살아야 당신과 연결된 모든 인연도 비로소 빛을 발하게 됩니다. 또한 누군가에게 무시당했거나 상처받았던 시절의 물건들도 그곳에 두지 마십시오. 언젠가 복수하겠다거나 그때 참 억울했지라는 마음이 담긴 물건들은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독약과 같습니다. 그런 물건을 깔고 누워 잠을 청하는 것은 가시밭길 위에 누워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당신의 밤은 오직 당신만의 것이어야 합니다. 타인이 준 상처나 과거의 패배감이 당신의 잠자리까지 침범하게 내버려 두지 마세요. 비우는 연습은 나이가 들수록 가장 공을 들여야 하는 공부입니다. 젊을 때는 세상을 채우는 법을 배우지만 노년에는 세상을 비워내어 맑게 만드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침대 밑을 비우는 행위는 그저 청소가 아니라 당신의 무의식을 정화하는 신성한 의식입니다. 그곳이 텅 빌 때 당신의 마음에도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과거의 무거운 사슬을 끊어내고 현재의 고요함 속에 당신을 온전히 맡기십시오. 당신이 오늘 그 무거운 기억들을 밖으로 꺼내기로 마음먹었다면 나는 당신의 그 용기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했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깨끗해진 바닥을 보며 이제 정말 혼자가 되었구나가 아니라
이제야 비로소 평화가 찾아왔구나라고 느껴보세요. 텅 빈 공간은 상실의 자리가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기운이 차오를 축복의 자리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침대 밑이 비워진 만큼 당신의 꿈은 훨씬 더 가볍고 따스한 햇살처럼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고요한 밤의 품속에서 당신이 진정으로 자유로워지기를 나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겉으로 드러난 화려함 속에 감추어진 무질서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몸의 기운은 예전만 못하고 마음은 작은 바람에도 쉽게 흔들리기 마련이지요. 그런데 당신의 침대 밑에 혹시 돈과 관련된 서류나 통장 혹은 빈문서 같은 것들을 보관하고 있지는 않나요? 사람들은 흔히 귀중한 것이라 생각해서 가장 가까운 곳, 즉 잠자리 밑에 숨겨두면 안심이 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내가 100년을 살아오며 지켜본 바로는 재물에 대한 집착이 서린 물건을 머리맡이나 몸 아래에 두고 자는 것만큼 해로운 일은 없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끊임없이 움직여야 하는데 그것을 잠자는 공간에 가두어두면 그 욕심의 기운이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게 됩니다. 돈은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것이지만 동시에 가장 큰 번뇌의 씨앗이기도 합니다. 내일 나갈 돈 걱정, 자식들에게 줄 재산 걱정, 혹은 남에게 빌려주고 받지 못한 돈에 대한 원망이 담긴 종이 쪼가리들을 침대 밑에 넣어두는 것은 매일 밤 그 걱정거리를 껴안고 자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몸을 쉬게 하려 하지만 당신의 무의식은 침대 밑에 깔린 그 숫자들과 서류들을 보며 끊임없이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셈이죠. 그러니 몸은 천근만근 무거운데 정신은 맑게 깨어 밤을 지새우게 되는 것입니다. 재물에 대한 걱정은 깨어있는 시간에 충분히 하시고 잠자리에 들 때만큼은 세상의 모든 셈법을 잊어야 합니다. 내가 젊은 시절 만났던 한 사업가는 늘 불안증에 시달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중요한 계약서와 비상금을 침대 매트리스 아래 겹겹이 쌓아두고 살더군요. 이게 있어야 마음이 놓입니다. 라고 말했지만은 그의 얼굴은 흑빛이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그것들을 모두 서재나 거실에 안전한 곳으로 옮기라고 권했습니다. 잠자는 곳은 오직 쉼을 위한 성소가 되어야지 욕망의 창고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해 주었지요. 신기하게도 그 서류들을 치우고 난 뒤에야 그는 비로소 어린아이처럼 깊은 잠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당신도 혹시 재물에 대한 불안감을 침대 밑에 숨겨두고 안심하려 애쓰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를 돌아보세요.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재산은 은행에 든 숫자보다 내 마음의 평화입니다. 남보다 조금 더 가졌다고 해서 더 잘 자는 것도 아니고 조금 덜 가졌다고 해서 못 자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내가 가진 것에 대한 집착을 얼마나 내려놓느냐가 잠의 질을 결정합니다. 침대 밑에 둔 통장이나 서류들은 당신이 여전히 세상의 굴레에 매여 있음을 증명하는 족쇄와 같습니다. 그것들을 단단한 금고나 서랍장으로 옮기십시오. 몸 아래를 텅 비워내고 그저 땅에 고요한 기운만을 느끼며 누워보세요. 또한 언젠가 쓰겠지 하며 모아둔 잡동사니들이나 헌 신문지, 잡지 더미들도 침대 밑에서 당장 치워야 합니다. 종이는 습기를 빨아들이고 먼지를 머금으며 정체된 기운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낡은 종이 뭉치들은 과거의 캐캐 묵은 정보와 생각들을 상징합니다. 새로운 내일을 맞이해야 할 당신의 머리 아래에 이미 지나가 버린 어제의 찌꺼기들을 쌓아두는 것은 삶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맑은 공기가
침대 밑을 자유롭게 드나들 때 당신의 생각도 맑아지고 복잡했던 머릿속도 비로소 정돈될 수 있습니다. 비움은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나를 대접하는 방식입니다. 나는 이제 이 모든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울 자격이 있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해 주십시오. 침대 밑을 깨끗이 비우고 나면 그 공간만큼 당신의 마음에도 여유가 생길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정갈하게 가꾸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품격 있는 노년을 보내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오늘 내린 그 결단이 수십 년간 당신을 괴롭혀온 불면의 고통을 끊어내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텅 빈 공간이 주는 그 가볍고 시원한 느낌을 온몸으로 만끽하며 오늘 밤은 부디 아무런 계산 없이 편안하게 꿈의 나라로 떠나길 바랍니다. 세상의 짐은 잠시 내려두어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하니까요. 세월이 흐르면 우리 몸의 기운은 자연스럽게 옅어지고 주위 환경의 영향을 더 민감하게 받게 됩니다. 특히 우리가 무심코 침대 밑에 넣어두는 물건들 중에는 약봉투나 낡은 의료기구들이 있습니다. 몸이 아플 때 가까이 두어야 안심이 된다는 이유로 혹은 약을 챙겨 먹기 편하다는 핑계로 침대 주변이나 머리맡 아래 약들을 쌓아두는 경우가 많지요. 하지만 내가 긴 세월을 살며 많은 사람을 지켜보니 질병의 흔적을 잠자리 바로 곁에 두는 것만큼 건강을 해치는 일도 드뭅니다. 약이라는 것은 병을 고치기 위한 도구이지만 동시에 당신이 아프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통증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당신의 잠재의식은 주변의 모든 사물과 대화를 나눕니다. 침대 밑에 가득한 약봉투와 병원 서류들을 보며 당신의 영혼은 밤새도록 나는 환자다, 나는 몸이 약하다 라는 부정적인 주문을 외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몸은 쉬고 싶어도 세포 하나하나가 긴장 상태를 유지하며 병마와 싸우는 꿈을 꾸게 되지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개운하지 않고 도리어 천근만근 무거운 이유는 밤새도록 당신의 몸 안에서 질병의 기운이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약은 서랍 안이나 눈에 잘 띄지 않는 정돈된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잠자리만큼은 생명의 생생한 기운만이 가득한 공간으로 보존해야 합니다. 나는 예전에 한 노학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평생을 학문에 매진했지만 노년에는 원인 모를 불면증과 우울감에 시달렸지요. 그분의 방에 들어가 보니 침대 밑에는 오래된 처방전과 각종 보조제 상자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나는 그분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곳은 병원이 아니라 당신의 안식처입니다. 아픈 기억을 발밑에 두지 마십시오. 라고요. 그분이 그 물건들을 정리하고 그 자리에 맑은 공기가 흐르게 한 뒤로 신기하게도 밤마다 찾아오던 가슴 답답함이 사라졌다고 고백했습니다. 당신도 혹시 내 몸을 지켜준다는 착각 속에 아픔의 흔적들을 너무 가까이 두고 있지는 않은가요? 인생의 후반기에는 몸의 건강만큼이나 마음의 결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여기저기 쑤시고 아픈 것은 자연스러운 순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통증에 마음까지 잡아먹혀서는 안 됩니다. 잠자리에 들 때만큼은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건강하고 평온한 사람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침대 아래를 텅 비우고 그곳에 고요한 평화가 깃들게 하십시오.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은 당신에게 이제는 다 괜찮다, 아무 걱정 없이 쉬어도 좋다라고 속삭여 줄 것입니다. 그 빈 공간을 타고 흐르는 맑은 기운이 당신의 지친 오장 육부를 어루만지고 기력을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또한 침대 밑에 둔 낡은 옷가지나 이불 뭉치들도 당장 꺼내어 정리하십시오. 오래된 천은 사람의 땀과 배어나온 감정을 흡수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오래되어 눅눅해진 옷들은 당신의 생기를 뺏고 무거운 기운을 뿜어냅니다. 특히 계절이 지난 옷들을 상자에 담아 침대 밑에 쌓아두면 공기가 순환되지 않아 기운이 탁해집니다. 당신의 삶이 정체되어 있다고 느껴진다면 지금 당장 당신의 발밑부터 살펴보세요. 그곳에 켜켜이 쌓인 먼지와 낡은 천들이 당신의 앞날을 가로막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흔히 죽으면 다 놓고 갈 것들이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살아있는 동안에는 작은 것 하나 버리지 못하고 쩔쩔맵니다. 하지만 진정한 어른의 삶은 버림으로써 완성됩니다. 침대 밑을 비우는 행위는 내 몸에 깃든 병마와 작별하고 새로운 생명력을 받아들이겠다는 신성한 의지입니다. 텅 비어있는 그 낮은 곳을 통해 지구의 깊은 안식과 연결되어 보세요. 당신이 그 공간을 비워낼 때 하늘의 축복이 당신의 꿈속으로 스며들 것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잠자리를 다시 한번 정돈해 보십시오. 약봉투 대신 따뜻한 온기를, 낡은 잡동사니 대신 맑은 공기를 채우십시오. 사실 채운다는 말보다는 그저 비워두는 것이 정답입니다. 비어 있어야 비로소 당신의 영혼이 자유롭게 춤출 수 있습니다. 무거운 과거와 질병의 그림자를 모두 걷어내고 오직 당신의 고요한 숨소리만이 방안을 채우게 하십시오. 그렇게 정화된 공간에서 잠을 청할 때 당신은 비로소 수십 년간 잊고 지냈던 달콤한 단잠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밤이 이제는 눈물이나 통증이 아닌 깊은 평화로 채워지기를 나는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 참으로 많은 인연을 맺고 그만큼이나 많은 물건을 곁에 두게 됩니다. 그런데 가끔은 그 쓰임이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차마 놓아주지 못해 침대 밑 깊숙한 곳에 숨겨두는 것들이 있지요. 내가 100년이라는 긴 세월을 살아보니 사람을 가장 지치게 하는 것은 눈앞에 보이는 커다란 짐이 아니라 발밑에 숨겨둔 작은 그림자였습니다. 당신의 침대 밑에 혹시 날카로운 금속 도구나 고장난 기계 혹은 깨진 물건들을 밀어넣어 두진 않았나요? 무언가 고쳐서 쓰겠다고 혹은 아까워서 넣어둔 그 딱딱하고 차가운 기운들이 사실은 당신의 밤을 사납게 만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물건에는 그것을 만든 사람의 정성과 사용하는 사람의 마음이 스며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제 기능을 잃어버린 고장난 물건이나 날카로운 쇳덩어리들은 멈춰버린 시간의 기운을 내뿜습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당신의 몸은 무방비 상태가 되어 주변의 모든 흐름을 흡수합니다. 그런데 바로 당신의 몸 아래에서 날카롭고 딱딱한 기운이 끊임없이 올라온다면 어찌 깊은 잠에 들 수 있겠습니까? 꿈속에서도 무언가에 쫓기는 듯 불안하고 자고 일어나도 몸 구석구석이 쑤시고 아픈 이유는 당신이 그 거친 기운들을 너무 가까이에 붙잡아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수많은 이들을 만나며 그들의 사는 형편과 마음의 병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중 한 사람은 늘 머리가 무겁고 꿈자리가 사납다며 괴로워했지요. 내가 그분의 방을 살펴보니 침대 밑에 오래된 공구 상자와 녹슨 못더미 그리고 깨진 거울 조각들을 상자에 담아 두었더군요. 나는 그분에게 말했습니다. 잠자리는 생명이 피어나는 곳이지 쇠붙이가 잠드는 창고가 아닙니다. 라고요. 결국 그 날카로운 것들을 치우고
바닥을 깨끗이 닦아낸 뒤에야 그분은 비로소 다리 뻗고 편안히 잘 수 있었습니다. 당신도 혹시 그런 차가운 가시들을 침대 밑에 품고 자고 있지는 않은지 가만히 살펴보세요. 날카로운 물건은 기운을 흩어놓고 마음을 예민하게 만듭니다. 특히 인생의 가을을 지나 겨울을 준비하는 우리에게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기운이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차갑고 딱딱한 것들을 발밑에 두는 것은 쉬어야 할 당신의 신경을 팽팽하게 긴장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몸은 쉬고 싶어 하지만 침대 밑의 물건들은 끊임없이 당신의 무의식을 찌르고 있는 셈이지요. 그러니 아무리 좋은 침구에 누워도 마음은 늘 가시방석 위에 있는 것처럼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우는 연습은 나이가 들수록 가장 공을 들여야 하는 마음 공부입니다. 젊을 때는 세상을 채우고 쌓는 법을 배우지만 노년에는 세상을 비워내어 맑게 만드는 법을 깨달아야 합니다. 침대 밑을 비우는 행위는 단순히 공간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을 가두고 있던 보이지 않는 사슬을 끊어내는 일입니다. 그것이 텅 빌 때 땅에 너른 기운이 당신의 몸을 온전히 감싸 안을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걸림돌이 없는 빈 공간을 통해 흐르는 고요함이 당신의 깊은 속들까지 전달될 것입니다. 또한 누군가에게 빌려온 물건이나 주인이 불분명한 낡은 물건들도 그곳에 두지 마십시오. 남의 물건에는 그 사람의 걱정과 기운이 묻어있기 마련입니다. 당신의 잠자리는 오직 당신만의 깨끗한 숨결로 채워져야 합니다. 타인의 삶이나 복잡한 사연이 담긴 물건들이 당신의 머리맡과 발치에서 서성대게 내버려 두지 마세요. 당신의 밤은 온전히 당신 자신을 되찾는 성스러운 시간이어야 합니다. 오늘 밤 당신이 그 무겁고 날카로운 것들을 밖으로 꺼내기로 마음먹었다면 나는 당신의 그 용기에 깊은 위로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기 시작했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깨끗해진 바닥을 보며 이제야 정말 숨을 쉴 것 같구나라고 느껴보세요. 텅 빈 공간은 비어있는 자리가 아니라 새로운 생명과 평화가 차오를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의 침대 밑이 비어진 만큼 당신의 꿈은 훨씬 더 가볍고 은은한 달빛처럼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고요한 어둠 속에서 당신이 진정으로 자유로운 새처럼 날아오르기를 나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 참으로 많은 것을 곁에 두려 애쓰지만 사실 우리를 진정으로 살게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맑은 공기와 고요한 흐름입니다. 내가 100년의 세월을 건너오며 수많은 집을 보았는데 유독 잠을 이루지 못하고 몸이 무겁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침대 밑에는 어김없이 플라스틱 상자나 비닐 더미들이 꽉 차 있었습니다. 물건을 깨끗하게 보관한다는 이유로 혹은 나중에 정리하겠다는 생각으로 침대 아래에 인공적인 물질들을 쌓아두는 것은 당신의 잠자리를 숨막히게 만드는 일입니다. 플라스틱이나 비닐 같은 것들은 땅에서 올라오는 생명의 기운을 차단하고 그곳에 죽은 공기를 가두어 버립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당신의 몸은 대지의 따뜻한 품과 연결되어야 하는데 그 딱딱하고 인위적인 막들이 당신과 대지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셈이죠. 사람의 몸은 자연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은 온전히 자연으로 돌아가 기운을 회복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당신의 몸 바로 아래에 썩지도 않고 숨도 쉬지 못하는 인공물들이 가득하다면
당신의 세포 하나하나가 어찌 편안하게 쉴 수 있겠습니까? 밤새도록 답답한 기운 속에서 뒤척이다 아침을 맞이하니 마음은 늘 쫓기는 듯 불안하고 몸은 붓고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예전에 한 젊은이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늘 악몽에 시달리고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했지요. 그의 방을 가보니 침대 밑에 계절 지난 옷들을 플라스틱 상자에 담아 빈틈없이 밀어넣어 두었더군요. 나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숨통을 당신 스스로 막고 있군요. 그 상자들을 당장 치우고 바닥이 숨을 쉬게 하세요 라고요. 그가 그 무거운 상자들을 거실로 옮기고 침대 밑을 텅 비운 그날 밤 그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아무런 꿈도 꾸지 않고 깊은 단잠을 잤다고 전해왔습니다. 당신도 혹시 깔끔하게 정리했으니 괜찮겠지라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지는 않나요? 겉보기에는 정돈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닫힌 공간 안에서 소용돌이치는 정체된 기운은 당신의 무의식을 끊임없이 자극합니다. 침대 밑은 바람이 지나가는 길이 되어야 합니다. 그 낮은 곳을 타고 흐르는 공기가 당신의 등줄기를 부드럽게 어루만질 때 비로소 당신의 깊은 내면도 안식을 찾게 됩니다. 물건을 쌓아두는 것은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이지만 그 불안이 도리어 당신의 현재를 망치고 있다면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내일 쓸 물건보다 오늘 밤 당신의 잠 한 자락이 훨씬 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후반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잘 먹는 것도 많이 가진 것도 아닌 바로 잘 자는 것입니다. 잘 자기 위해서는 내 주변의 환경을 최대한 자연과 함께 만들어야 합니다. 침대 밑에 먼지를 털어내고 불필요한 짐들을 하나씩 밖으로 내보내십시오. 텅 빈 바닥에 닿는 시원한 공기의 느낌을 상상해 보세요. 그것이 바로 당신의 생명력을 깨우는 약입니다. 당신이 그 공간을 비울 때 비로소 당신의 마음속에 웅크리고 있던 해묵은 걱정들도 함께 빠져나갈 것입니다. 비움은 나를 귀하게 대접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나는 이제 복잡한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다라고 스스로에게 선언하십시오. 침대 밑을 비우는 작은 실천이 당신의 전체 삶을 바꾸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정갈하게 비워두는 그 마음씨가 당신의 얼굴에 평온한 미소를 찾아줄 것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침대 아래에 아무것도 두지 마세요. 그저 고요함만이 머물게 하십시오. 그 텅 빈 공간이 주는 무한한 평화 속에서 당신의 지친 영혼이 포근하게 감싸 안기길 바랍니다. 당신은 이제 아무런 방해 없이 깊고 고요한 밤의 바다를 유영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마음을 놓으세요. 그리고 그저 비워진 평화 속으로 깊이 가라앉으십시오. 나도 당신의 평온한 밤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 참으로 많은 것을 손에 쥐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100년을 살아오며 깨달은 가장 큰 지혜는 우리가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당신의 침대 밑에 혹시 오래된 가방이나 낡은 서류 가방 혹은 여행용 가방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쌓여 있지는 않나요? 사람들은 흔히 자리가 좁다는 이유로 큰 가방들을 침대 밑 어두운 곳에 밀어 넣어둡니다. 하지만 가방이라는 물건은 본래 어딘가로 떠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그 안에는 늘 무언가를 채워야 한다는 강박과 움직임의 기운이 서려 있습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당신의 몸은 한자리에 머물며 깊은 휴식을 취해야 하는데 당신의 발치 아래 떠남을 상징하는 가방들이 가득하다면 당신의 영혼은
밤새도록 길 위를 헤매게 됩니다. 가방은 우리 삶의 짐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젊은 시절 직장 생활을 하며 들고 다녔던 낡은 가방, 혹은 자식들이 쓰다 버리고 간 가방들을 침대 밑에 두는 것은 그 시절의 고단함과 책임감을 여전히 당신의 잠자리로 끌어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이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도 되는 나이인데도 몸 아래에 그 상징물들을 깔고 누워 있으니 꿈속에서도 늘 무언가에 쫓기거나 짐을 챙겨야 하는 불안함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죠. 내가 예전에 만난 한 노인은 평생을 성실하게 살았지만 은퇴 후에도 늘 마음이 붕 떠 있는 것 같아 잠을 못 이룬다고 했습니다. 그의 침대 밑을 보니 커다란 여행용 가방들이 4개나 들어있더군요. 나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쉴 곳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유는 바로 저 가방들 때문입니다. 이제는 정착하고 쉬어도 좋다는 신호를 당신의 공간에 주어야 합니다. 라고요. 그가 그 가방들을 다락방으로 옮기거나 필요한 이들에게 나눠준 뒤 신기하게도 그의 마음은 잔잔한 호수처럼 평온해졌습니다. 당신도 혹시 언젠가 여행 갈 때 쓰겠지, 혹은 버리기엔 아까운 비싼 가방이야 라는 생각으로 당신의 숙면을 방해하는 것들을 곁에 두고 있지는 않은가요? 비움은 단순히 물건을 치우는 행위가 아니라 당신의 삶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입니다. 지금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미래의 어느 날 떠날 여행이 아니라 바로 오늘 밤 당신의 지친 몸을 달래줄 깊은 잠입니다. 가방을 비우고 침대 밑을 비우는 것은 당신의 삶에 더 씌워진 불필요한 역할들을 하나씩 벗어던지는 과정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사치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구름 위에 누운 듯 가볍게 잠드는 것입니다. 침대 밑에 빈 공간은 당신에게 이제는 아무 데도 가지 않아도 좋다, 여기 이곳에서 온전히 쉬어라 라고 말해주는 안식처가 되어야 합니다. 텅 빈 그곳으로 흐르는 고요한 공기가 당신의 발목을 잡아끄는 과거의 미련들을 씻어내 줄 것입니다. 당신이 소유한 물건들이 당신의 잠을 지배하게 내버려 두지 마세요. 물건이 많아질수록 당신의 마음은 그것들을 지키느라 더 분주해질 뿐입니다. 또한 침대 밑에 둔 헌책이나 신문 뭉치들도 당장 꺼내십시오. 종이는 주변의 습기와 냄새를 빨아들이는 성질이 있어 오래된 종이 더미는 정체된 기운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옛날 지식이나 정보가 담긴 종이들은 당신의 생각을 과거에 머물게 만듭니다.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어제의 기록들을 당신의 잠자리에서 멀리 치워야 합니다. 맑고 깨끗한 바닥 위에서 잠을 청할 때 당신의 머릿속도 비로소 맑아지고 창의적인 평온함이 찾아올 것입니다. 비움은 당신 자신을 사랑하는 가장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침대 밑을 비우고 나서 그 텅 빈 공간을 가만히 바라보세요. 그 막힘없는 트임이 당신의 가슴 속 답답함을 뻥 뚫어주는 기분이 들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까지 정갈하게 가꾸는 당신의 정성이 결국 당신의 건강과 수명을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오늘 밤 당신의 침대 아래에 쌓인 모든 움직임의 기운들을 밖으로 내보내십시오. 그리고 오직 정지된 고요함 속에서 당신의 호흡에만 집중해 보세요. 그 깊은 침묵이 당신을 포근하게 감싸 안아 수면의 깊은 시면으로 안내할 것입니다. 당신의 밤이 이제는 방랑이 아닌 진정한 귀환과 휴식이 되기를 나는 간절히 바랍니다. 텅 빈 공간이 주는 축복을 온 마음으로 누리십시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 참으로 많은 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100년의 세월을 살아오며 깨달은 가장 큰 지혜는 우리의 몸이 쉬는 곳만큼은 세상의 그 어떤 잡념도 침범하지 못하게 지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당신의 침대 밑에 혹시 쓰지 않는 오래된 가구 부품이나 고장난 전등 혹은 녹슨 못이나 나사 같은 것들을 상자에 담아두지는 않았나요? 사람들은 흔히 나중에 고쳐 쓰겠다고 혹은 버리기 아깝다는 이유로 그런 날카롭고 딱딱한 물건들을 침대 및 어두운 구석으로 밀어넣습니다. 하지만 날카로운 금속이나 고장난 물건들은 멈춰버린 기운과 파괴적인 에너지를 내뿜습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당신의 몸은 아주 부드럽고 온화한 기운 속에 머물러야 하는데 당신의 몸 아래에 그런 거칠고 차가운 기운들이 가득하다면 당신의 신경은 밤새도록 팽팽하게 날이 서 있게 됩니다. 날카로운 물건은 기운을 흩뜨리고 마음을 예민하게 만듭니다. 특히 인생의 가을을 지나 겨울을 준비하는 우리에게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기운이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차갑고 딱딱한 것들을 발밑에 두는 것은 쉬어야 할 당신의 신경을 끊임없이 자극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몸은 쉬고 싶어 하지만 침대 밑에 물건들은 무의식적으로 당신을 찌르고 있는 셈이지요. 그러니 아무리 좋은 친구에 누워도 마음은 늘 가시방석 위에 있는 것처럼 불편하고 잠에서 자주 깨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전에 만난 한 사람은 늘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두근거려 잠을 못 이룬다고 했습니다. 그의 방을 살펴보니 침대 밑에 오래된 공구 상자와 녹슨 연장들이 가득하더군요. 나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잠자리는 생명이 피어나는 곳이지 연장을 쌓아두는 창고가 아닙니다. 저 날카로운 것들이 밤새 당신의 평화를 해치고 있습니다. 라고요. 그가 그 세부치들을 모두 창고로 옮기고 바닥을 깨끗이 닦아낸 뒤에야 그분은 비로소 다리 뻗고 편안히 잘 수 있었습니다. 당신도 혹시 언젠가 필요할지 몰라 라는 미련 때문에 당신의 숙면을 방해하는 가시들을 품고 있지는 않은가요? 비움은 단순히 물건을 치우는 행위가 아니라 당신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지금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내일의 수리가 아니라 오늘 밤 당신의 고단한 몸을 어루만져 줄 깊은 안식입니다. 침대 밑을 비우는 것은 당신의 삶에서 불필요한 긴장감을 덜어내는 과정입니다. 인생의 후반기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아무런 걱정 없이 갓 구운 빵처럼 포근한 잠 속으로 빠져드는 것입니다. 침대 밑에 빈 공간은 당신에게 이제는 나를 세우지 않아도 좋다. 여기 이곳에서 온전히 마음을 풀어놓아라 라고 말해주는 안식처가 되어야 합니다. 텅 빈 그곳으로 흐르는 고요한 공기가 당신의 머릿속을 어지럽히는 날카로운 생각들을 부드럽게 다듬어 줄 것입니다. 당신이 소유한 낡은 물건들이 당신의 건강을 해치게 내버려 두지 마세요. 물건이 망가지면 고쳐 쓰기보다 당신의 마음이 상하지 않게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또한 침대 밑에 둔 낡은 신발이나 외출복 뭉치들도 당장 치우십시오. 밖에 흙먼지를 묻히고 돌아다니던 물건들은 정제되지 않은 거친 기운을 머금고 있습니다. 잠자리는 세상 밖의 소란함을 완전히 차단한 성소여야 합니다. 밖에서 입던 옷이나 신발이 침대 밑에 있으면 당신의 영혼은 쉴 때조차 밖으로 나가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게 됩니다. 맑고 깨끗한 바닥 위에서 잠을 청할 때 당신의 호흡도 비로소 깊어지고 마음의 응어리도 눈 녹듯 사라질 것입니다. 비움은 당신 스스로에게 주는 최고의 대접입니다. 침대 밑을 비우고 나서 그 텅 빈 바닥에 손을 대보세요. 그 막힘없는 시원함이
당신의 답답한 가슴을 틔워줄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까지 정갈하게 가꾸는 당신의 정성이 결국 당신의 노년을 더욱 품격 있고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밤 당신의 침대 아래에 쌓인 모든 차갑고 날카로운 기운들을 밖으로 내보내십시오. 그리고 오직 고요한 어둠 속에서 당신의 심장 소리에만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 깊은 평화가 당신을 포근하게 감싸 안아 수면의 깊은 숲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당신의 밤이 이제는 날선 긴장이 아닌 부드러운 안식과 치유의 시간이 되기를 나는 간절히 바랍니다. 텅 빈 공간이 주는 무한한 평안을 온 마음으로 누리십시오. 나는 당신이 내일 아침 가장 맑은 눈으로 깨어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세월의 강을 건너 100년이라는 시간의 언덕에 서서 돌아보니 우리 삶을 지탱하는 것은 거창한 성공이 아니라 매일 밤 찾아오는 평온한 잠 한 자락이었습니다. 당신의 침대 밑에 혹시 남에게 받은 선물 중에서 마음이 불편한 물건이나 이미 깨지거나 금이 간 그릇 혹은 유행이 지나 도저히 입을 수 없는 낡은 가죽 제품들이 숨겨져 있지는 않나요? 사람들은 흔히 누군가의 정의를 생각해서 혹은 언젠가 쓸모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물건들을 침대 밑 어둡고 구석진 곳에 밀어놓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가지 않는 물건이나 상처 입은 물건들은 당신의 잠자리 아래에서 탁하고 무거운 기운을 뿜어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당신의 몸은 가장 깨끗하고 순수한 기운으로 채워져야 하는데 당신의 몸 아래에 억지로 간직한 미련과 상처난 물건들이 가득하다면 당신의 마음은 밤새도록 과거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게 됩니다. 물건에는 그것을 주고받은 사람들의 감정과 그 물건이 겪어온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배어 있습니다. 특히 당신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선물이나 깨진 물건들은 정체된 에너지를 만들어내어 당신의 깊은 휴식을 방해합니다. 당신은 몸을 쉬게 하려 하지만 당신의 무의식은 침대 밑에 깔린 그 불편한 인연과 부서진 조각들을 보며 끊임없이 과거의 아픔을 되새김질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입안이 쓰고 머리가 무거운 이유는 밤새도록 당신의 영혼이 그 무거운 기운들에 눌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예전에 한 부인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겉으로는 남부러울 것 없이 살았지만 속으로는 늘 원인 모를 불안감에 시달려 잠을 이루지 못했지요. 그녀의 침대 밑을 보니 오래전 갈라진 관계에서 받은 물건들과 빛바랜 사진첩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잠자리는 과거의 무덤이 아니라 내일의 씨앗이 움트는 곳입니다. 저 아픈 기억들을 이제는 햇볕 아래 내놓고 놓아주어야 합니다. 라고요. 그녀가 그 물건들을 정리하고 침대 밑을 텅 비운 뒤 신기하게도 그녀의 얼굴에는 수십 년 만에 처음 보는 평온한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당신도 혹시 남의 눈치가 보여서 혹은 아까워서라는 이유로 당신의 평화를 갉아먹는 것들을 곁에 두고 있지는 않은가요? 비움은 단순히 청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에서 불필요한 인연과 감정의 찌꺼기를 걸러내는 신성한 작업입니다. 지금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타인의 시선이나 과거의 흔적이 아니라 바로 오늘 밤 당신의 영혼을 어루만져줄 고요한 단잠입니다. 침대 밑을 비우는 것은 당신의 삶에 엉겨붙은 해묵은 숙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첫걸음입니다. 인생의 후반기에 우리가 누려야 할 최고의 권리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맑은 물줄기처럼 시원하게 잠드는 것입니다. 침대 밑의 빈 공간은 당신에게 이제는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마라. 여기 이곳에서 온전히 당신 자신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해주는 단단한 버팀목이 되어야 합니다.
텅 빈 그곳으로 흐르는 맑은 기운이 당신의 가슴 속에 맺힌 응어리들을 부드럽게 풀어줄 것입니다. 당신이 소유한 낡은 물건들이 당신의 노년을 초라하게 만들게 내버려 두지 마세요. 물건이 귀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평안한 밤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한 것입니다. 또한 침대 밑에 둔 낡은 가죽 가방이나 오래된 지갑들도 당장 치우십시오. 동물의 피부로 만든 가죽 제품은 죽은 기운을 머금고 있어 잠자리 아래에 두기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특히 낡고 해진 가죽은 당신의 생기를 흡수하고 무거운 기운을 뿜어냅니다. 맑고 깨끗한 바닥 위에서 잠을 청할 때 당신의 몸도 비로소 가벼워지고 마음의 근심도 아침 안개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비움은 당신 자신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아끼는 가장 아름다운 행동입니다. 침대 밑을 비우고 나서 그 텅 빈 공간에 고이는 고요함을 가만히 느껴보세요. 그 막힘없는 여백이 당신의 복잡한 머릿속을 시원하게 씻어줄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구석까지 정갈하게 비워두는 당신의 삶의 태도가 결국 당신의 남은 생을 더욱 빛나고 건강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침대 아래에 쌓인 모든 무겁고 탁한 기운들을 밖으로 내보내십시오. 그리고 오직 고요한 어둠 속에서 당신의 고른 숨소리에만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 깊은 평화가 당신을 포근하게 감싸 안아 수면의 깊은 안식처로 인도할 것입니다. 당신의 밤이 이제는 과거의 그림자가 아닌 밝은 내일을 향한 순수한 휴식이 되기를 나는 간절히 바랍니다. 텅 빈 공간이 주는 축복을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당신은 이제 정말 편히 쉴 자격이 있습니다. 100년이라는 긴 시간을 살아오며 내가 깨달은 삶의 참된 가치는 거창한 곳에 있지 않고 바로 우리가 매일 머물리는 잠자리 주변의 정갈함에 있었습니다. 당신의 침대 밑에 혹시 아이들이 어릴 때 쓰던 장난감이나 이미 장성한 자녀들의 오래된 물건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층층이 쌓여 있지는 않나요? 부모의 마음으로 그 시절이 그리워서 혹은 언젠가 손주들이 오면 보여주겠다는 생각으로 그 물건들을 침대 밑 어두운 공간에 밀어넣어 두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물건은 성장의 기운과 들뜬 에너지를 품고 있습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당신의 몸은 고요하게 가라앉아 깊은 휴식을 취해야 하는데 당신의 몸 아래 아이들의 시끄럽고 분주한 기운이 가득하다면 당신의 영혼은 밤새도록 안식처를 찾지 못하고 겉돌게 됩니다. 사랑은 기억하는 것이지 물건을 쌓아두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들에 대한 미련이나 과거에 행복했던 순간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누려야 할 평화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이제 부모로서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오직 당신 자신으로 돌아가 쉬어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침대 밑에 자식들의 흔적을 깔고 누워있으니 꿈속에서도 자식 걱정에 마음 편할 날이 없고 잠에서 깨어나도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허전한 것입니다. 내가 예전에 만난 한 노모는 자식들이 독립한 지 수십 년이 지났어도 그들의 옛 책가방과 인형들을 침대 밑에 고이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늘 가슴이 두근거리고 깊은 잠을 못 잔다며 고통을 호소했지요. 나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자식들은 이미 자기들의 길을 잘 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의 물건을 놓아주는 것이 당신의 영혼을 자유롭게 하는 길입니다. 라고요. 그녀가 그 물건들을 정리하여 필요한 곳에 나누고 침대 밑을 텅 비운 뒤 신기하게도 그녀의 밤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고요해졌습니다. 당신도 혹시 추억이라서 버릴 수 없다는 생각으로 당신의 숙면을 방해하는
과거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지는 않은가요? 비움은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나를 더 사랑하겠다는 다짐입니다. 지금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옛날의 기억이 아니라 오늘 밤 당신의 지친 신경을 부드럽게 감싸 안아줄 맑은 공간입니다. 침대 밑을 비우는 것은 당신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집착의 먼지를 털어내는 성스러운 과정입니다. 인생의 후반기에 우리가 가져야 할 최고의 마음가짐은 흐르는 물처럼 자연스럽게 자신을 비워내는 것입니다. 침대 밑의 빈 공간은 당신에게 이제는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아도 좋다. 여기 이곳에서 온전히 당신의 호흡에만 집중하라고 속삭여주는 평화의 땅이 되어야 합니다. 텅 빈 그곳으로 흐르는 순수한 공기가 당신의 머릿속을 어지럽히는 자식 걱정과 해묵은 근심들을 씻어내 줄 것입니다. 당신이 간직한 낡은 물건들이 당신의 노년을 과거에 매몰되게 내버려 두지 마세요. 추억은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것이 당신의 잠을 뺏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축복이 아닙니다. 또한 침대 밑에 둔 오래된 종이 상자나 비어있는 상자들도 모두 치우십시오. 빈 상자는 공허한 기운을 불러들이고 먼지를 모으는 통로가 됩니다. 당신의 잠자리는 오직 생명력 있는 기운으로만 채워져야 합니다. 맑고 깨끗한 바닥 위에서 잠을 청할 때 당신의 마음도 비로소 단단해지고 내일 아침을 맞이할 새로운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비움은 당신 스스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따뜻하고 지혜로운 배려입니다. 침대 밑을 비우고 나서 그 텅 빈 공간에 머무는 고요를 가만히 느껴보세요. 그 막힘없는 여백이 당신의 가슴속 답답한 응어리를 시원하게 풀어줄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까지 정갈하게 비워두는 당신의 삶의 자세가 결국 당신의 남은 날들을 더욱 우아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침대 아래에 쌓인 모든 과거의 그림자들을 밖으로 내보내십시오. 그리고 오직 고요한 어둠 속에서 당신의 고요한 심장 소리에만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 깊은 평화가 당신을 포근하게 감싸 안아 수면의 깊은 숲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당신의 밤이 이제는 집착이 아닌 진정한 해방과 평온이 되기를 나는 간절히 바랍니다. 텅 빈 공간이 주는 무한한 평안을 온 마음으로 누리십시오. 당신은 이제 정말 홀가분하게 잠들 자격이 있습니다. 100년이라는 긴 시간을 살아오며 내가 수많은 사람의 삶을 곁에서 지켜보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 중 하나는 사람들이 자신의 몸을 누이는 가장 신성한 곳에 정작 버려야 할 오물을 쌓아두고 산다는 점이었습니다. 당신의 침대 밑에 혹시 낡은 가전제품의 전선이나 쓰지 않는 배터리 혹은 먼지가 뽀얗게 쌓인 전자기기들이 널브러져 있지는 않나요? 사람들은 흔히 비싼 값을 주고 샀다는 이유로 혹은 나중에 부품이라도 쓸 수 있을까 싶어 그런 죽어있는 기계들을 침대 밑 어두운 구석에 밀어 넣어둡니다. 하지만 전기가 흐르지 않는 고장난 기계나 엉킨 전선들은 그 자체로 정체되고 뒤틀린 기운을 내뿜습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당신의 몸은 자연의 순리대로 고요하게 흘러가야 하는데 당신의 몸 아래에 인위적이고 딱딱한 기계의 잔해들이 가득하다면 당신의 뇌는 밤새도록 쉬지 못하고 미세한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기계는 인간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만 수명을 다한 기계는 도리어 인간의 생기를 앗아가는 헛개비와 같습니다. 엉킨 전선 더미를 침대 밑에 두는 것은 당신의 복잡한 머릿속을 그대로 그곳에 옮겨놓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당신은 깊은 잠을 원하지만 당신의 무의식은 그 엉킨 선들처럼 풀리지 않는 고민과 해묵은 갈등을 밤새도록
되풀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이 침침하고 뒷목이 뻐근한 이유는 밤새도록 당신의 신경이 그 딱딱하고 부자연스러운 기운들에 눌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예전에 한 학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평생 글을 쓰며 살았지만 노년에는 유독 집중력이 떨어지고 밤마다 헛것을 보는 듯한 불안감에 시달렸지요. 그의 침대 밑을 보니 오래된 타자기와 전선 뭉치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창의성이 막힌 이유는 바로 당신의 발밑에 죽어있는 기계들이 길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 무거운 철덩어리들을 치워야 당신의 영혼이 숨을 쉴 수 있습니다. 라고요. 그가 그 무거운 것들을 다 치우고 침대 밑을 텅 비운 뒤 신기하게도 그의 머릿속을 짓누르던 안개가 걷히고 맑은 정신으로 돌아왔습니다. 당신도 혹시 아까워서 못 버린다는 미련 때문에 당신의 건강을 해치는 쇳덩이들을 품고 있지는 않은가요? 비움은 단순히 물건을 내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에 흐르는 막힌 혈관을 뚫어주는 일과 같습니다. 지금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과거의 기술이나 물건이 아니라 바로 오늘 밤 당신의 지친 머리를 맑게 씻어줄 고요한 어둠입니다. 침대 밑을 비우는 것은 당신의 삶을 얽매고 있는 복잡한 계산기들을 내려놓는 성스러운 결단입니다. 인생의 후반기에 우리가 누려야 할 최고의 복은 아무런 도구 없이도 자연과 하나 되어 구름처럼 가볍게 잠드는 것입니다. 침대 밑에 빈 공간은 당신에게 이제는 아무것도 조작하지 않아도 좋다. 여기 이곳에서 온전히 자연의 속도에 당신을 맡겨라 라고 말해주는 평화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텅 빈 그곳으로 흐르는 신선한 공기가 당신의 가슴 속에 쌓인 기계적인 근심들을 부드럽게 흩뜨려 줄 것입니다. 당신이 간직한 낡은 기계들이 당신의 노년을 차갑고 딱딱하게 만들게 내버려 두지 마세요. 기계가 영원할 것 같아도 결국 흙으로 돌아가듯 우리의 몸도 자연의 품 안에서만 진정한 치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침대 밑에 둔 오래된 비닐봉지나 종이 가방들도 당장 치우십시오. 그런 부스럭거리는 인공적인 물질들은 미세한 소리와 냄새로 당신의 깊은 수면을 방해합니다. 당신의 잠자리는 오직 순수한 흙과 나무의 기운으로만 채워져야 합니다. 맑고 깨끗한 바닥 위에서 잠을 청할 때 당신의 마음도 비로소 투명해지고 내일의 태양을 맞이할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될 것입니다. 비움은 당신 스스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정갈하고 지혜로운 선물입니다. 침대 밑을 비우고 나서 그 텅 빈 공간에 고이는 평온을 가만히 느껴보세요. 그 막힘없는 여백이 당신의 가슴 속 답답한 매듭을 시원하게 풀어줄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구석까지 깨끗하게 비워두는 당신의 삶의 철학이 결국 당신의 남은 인생을 더욱 기품 있고 건강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침대 아래 쌓인 모든 인위적이고 죽어있는 기운들을 밖으로 내보내십시오. 그리고 오직 고요한 어둠 속에서 당신의 정직한 숨소리에만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 깊은 평화가 당신을 포근하게 감싸 안아 수면의 깊은 안식처로 안내할 것입니다. 당신의 밤이 이제는 엉킨 전선이 아닌 매끄러운 비단처럼 부드러운 안식이 되기를 나는 간절히 바랍니다. 텅 빈 공간이 주는 축복을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당신은 이제 정말 아무런 방해 없이 평온하게 잠들 자격이 있습니다. 인생의 황혼에 서서 내 삶을 가만히 반추해 보면 우리가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물건들이 사실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보다 오히려 추참에는
밧줄이 되었던 적이 많았습니다. 당신의 침대 밑에 혹시 유행이 지나신지 않는 신발이나 창고가 좁아 밀어넣은 운동기구 혹은 먼지가 자욱하게 앉은 낡은 책들이 층층이 쌓여 있지는 않나요? 사람들은 흔히 그것들을 그저 잠시 보관하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들은 당신의 잠자리를 무겁게 짓누르는 삶의 찌꺼기들입니다. 특히 신발은 밖에 거친 기운을 집 안으로 끌어들이는 물건입니다. 흙먼지를 묻히고 세상을 떠돌던 신발을 당신의 잠자리 아래에 두는 것은 쉼을 얻어야 할 시간에 여전히 밖을 헤매며 고단한 길 위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눈을 감고 쉬려 하지만 당신의 무의식은 그 신발들을 보며 끊임없이 어딘가로 나아가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게 됩니다. 내가 100년을 살아오며 만난 이들 중에는 유독 다리가 무겁고 꿈속에서 길을 잃어 헤맨다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의 침대 밑을 살펴보면 어김없이 낡은 신발 상자들이나 무거운 운동기구들이 자리 잡고 있었지요. 나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잠자리는 당신의 영혼이 고요한 호수에 머무는 시간입니다. 밖을 떠돌던 물건들을 머리맡이나 발치 아래 두지 마십시오. 그것들이 당신의 평안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라고요. 당신도 혹시 나중에 등산 갈 때 써야지 혹은 비싸게 주고 산 것이라 버릴 수 없다는 미련 때문에 당신의 숙면을 방해하는 짐들을 품고 있지는 않은가요? 비움은 단순히 물건을 치우는 행위가 아니라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현재의 평안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결단입니다. 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책은 지식의 보고이지만 잠자리 아래에 쌓인 낡은 책들은 죽은 정보와 타인의 생각들을 상징합니다. 당신의 잠은 오직 당신 자신의 내면과 만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머리 아래에 수많은 글자와 타인의 목소리를 쌓아두면 당신의 머릿속은 밤새도록 소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맑은 공기가 침대 밑을 자유롭게 드나들 때 비로소 당신의 생각도 투명해지고 복잡했던 머릿속도 고요한 평온을 되찾게 됩니다. 당신의 침대 밑을 텅 비우는 것은 당신의 삶에 새로운 숨구멍을 틔워주는 일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하나둘씩 짐을 덜어내어 가벼워지는 과정입니다. 젊었을 때는 채우는 맛에 살았지만 이제는 비워내는 맛에 살아야 합니다. 침대 밑에 빈 공간은 당신에게 이제는 더 이상 애쓰지 않아도 좋다. 여기 이곳에서 온전히 당신의 존재만으로 충분하다라고 다독여주는 안식처가 되어야 합니다. 텅 빈 그곳으로 흐르는 고요한 기운이 당신의 지친 다리와 고단한 어깨를 부드럽게 어루만져 줄 것입니다. 당신이 간직한 잡동사니들이 당신의 품격 있는 노년을 방해하게 내버려 두지 마세요. 보이지 않는 곳이 정갈해야 비로소 당신의 영혼도 맑은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침대 밑에 둔 오래된 종이, 꾸러미나 빛바랜 서류들도 모두 치우십시오. 그것들은 지나간 시간의 망령과 같아서 당신을 자꾸만 뒤돌아보게 만듭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고 내일을 꿈꿔야 하는 존재입니다. 맑고 깨끗한 바닥 위에서 잠을 청할 때 당신의 가슴도 비로소 펴지고 내일 아침의 햇살을 더욱 싱그럽게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움은 당신 자신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자비롭고 우아한 대접입니다. 침대 밑을 비우고 나서 그 텅 빈 공간에 고이는 평화를 가만히 응시해 보세요. 그 막힘없는 여백이 당신의 답답했던 가슴을 시원하게 뚫어줄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구석까지
정성스럽게 비워두는 당신의 삶의 태도가 결국 당신의 노년을 더욱 아름답고 건강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침대 아래에 쌓인 모든 무겁고 탁한 기운들을 밖으로 내보내십시오. 그리고 오직 고요한 어둠 속에서 당신의 고요한 호흡에만 온 정신을 모아보세요. 그 깊은 침묵이 당신을 포근하게 감싸안아 수면의 깊은 시면으로 안내할 것입니다. 당신의 밤이 이제는 낡은 신발 자국이 아닌 깨끗한 눈밭처럼 순수한 안식이 되기를 나는 간절히 바랍니다. 텅 빈 공간이 주는 축복을 온 마음으로 누리십시오. 당신은 이제 정말 아무런 짐 없이 평온하게 잠들 자격이 충분합니다. 100년이라는 긴 세월에 고개를 넘어오며 내가 깊이 깨달은 바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네 삶에서 가장 귀한 대접은 남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에게 베푸는 정갈한 잠자리라는 사실입니다. 당신의 침대 밑에 혹시 오래된 가구의 부속품이나 쓰지 않는 낡은 거울 혹은 금이 가거나 깨진 유리 물건들을 상자에 담아 깊숙이 밀어 넣어두지는 않았나요? 사람들은 흔히 나중에 쓸모가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혹은 버리기가 번거로워 그런 날카롭고 위태로운 물건들을 침대 밑 어두운 곳에 방치하곤 합니다. 하지만 깨진 거울이나 날카로운 유리 조각들은 그 자체로 기운을 산산조각내며 당신의 잠자리 아래에서 차갑고 날선 에너지를 뿜어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당신의 몸은 가장 부드럽고 온화한 기운으로 감싸여야 하는데 당신의 몸 아래에 이토록 위태로운 조각들이 가득하다면 당신의 마음은 밤새도록 베이고 찔리는 듯한 불안함에 시달리게 됩니다. 날카로운 물건은 사람의 길을 흩어놓고 마음을 예민하게 만듭니다. 특히 인생의 황혼기를 지나며 마음의 평화를 소중히 여겨야 할 우리에게 잠자리 아래에 숨겨진 날카로운 조각들은 독약과도 같습니다. 당신은 몸을 쉬게 하려 하지만 당신의 무의식은 침대 밑에 깔린 그 부서진 물건들을 보며 끊임없이 과거의 상처와 부서진 꿈들을 되새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마음이 공하고 몸이 굳어있는 이유는 밤새도록 당신의 영혼이 그 거친 기운들 사이에서 방황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예전에 한 여성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으나 늘 가슴이 답답하고 꿈자리가 사납다며 고통을 호소했지요. 그녀의 침대 밑을 살펴보니 오래전 깨진 화장대, 거울 조각들과 낡은 유리 병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안식처가 상처로 가득 차 있군요. 저 부서진 조각들을 치우지 않으면 당신의 마음도 결코 아물 수 없습니다. 라고요. 그녀가 그 위험한 조각들을 모두 치우고 침대 밑을 텅 비운 뒤 신기하게도 그녀의 눈빛은 호수처럼 맑아졌고 깊은 잠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신도 혹시 언젠가 고쳐 쓰겠지 라는 미련 때문에 당신의 평안을 방해하는 가시들을 품고 자고 있지는 않은가요? 비움은 단순히 물건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에서 상처난 부분들을 도려내고 새살이 돋게 하는 치유의 과정입니다. 지금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미래의 수리가 아니라 바로 오늘 밤 당신의 고단한 넋을 포근히 안아줄 맑은 공간입니다. 침대 밑을 비우는 것은 당신의 삶을 억누르던 보이지 않는 공포와 불안으로부터 스스로를 해방시키는 성스러운 의식입니다. 인생의 후반기에 우리가 누려야 할 최고의 사치는 아무런 걱정 없이 맑은 샘물처럼 깨끗하게 잠드는 것입니다. 침대 밑에
빈 공간은 당신에게 이제는 나를 세우지 않아도 좋다. 여기 이곳에서 온전히 무장을 해제하고 쉬어라 라고 말해주는 따뜻한 품이 되어야 합니다. 텅 빈 그곳으로 흐르는 순수한 공기가 당신의 가슴 속에 맺힌 날카로운 말들과 서러운 기억들을 부드럽게 녹여줄 것입니다. 당신이 간직한 부서진 물건들이 당신의 노년을 위태롭게 만들게 내버려 두지 마세요. 물건이 귀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온전한 정신이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것입니다. 또한 침대 밑에 둔 낡은 신문 뭉치나 잡지들도 모두 치우십시오. 종이는 주변의 나쁜 냄새와 습기를 빨아들여 정체된 기운을 만들어냅니다. 잠자리는 오직 생동감 넘치는 기운으로만 채워져야 합니다. 맑고 깨끗한 바닥 위에서 잠을 청할 때 당신의 마음도 비로소 투명해지고 내일 아침에 밝은 기운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비움은 당신 스스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자비이며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침대 밑을 비우고 나서 그 텅 빈 공간에 고이는 고요함을 가만히 느껴보세요. 그 막힘없는 여백이 당신의 복잡했던 머릿속을 시원하게 씻어줄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까지 정갈하게 가꾸는 당신의 삶의 태도가 결국 당신의 남은 생을 더욱 빛나고 건강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침대 아래 쌓인 모든 무겁고 날카로운 기운들을 밖으로 내보내십시오. 그리고 오직 고요한 어둠 속에서 당신의 고요한 숨소리에만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 깊은 평화가 당신을 포근하게 감싸 안아 수면의 깊은 시면으로 안내할 것입니다. 당신의 밤이 이제는 부서진 조각이 아닌 둥근 달처럼 원만한 안식이 되기를 나는 간절히 바랍니다. 텅 빈 공간이 주는 축복을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당신은 이제 정말 아무런 방해 없이 평온하게 잠들 자격이 있습니다. 어느덧 우리가 나눈 긴 이야기의 마지막 자락에 다다랐습니다. 100년이라는 긴 세월을 살아오며 내가 수많은 새벽을 맞이하고 수만 번의 해돋이를 보았지만 그 모든 시작은 언제나 어젯밤의 평온한 잠자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당신의 침대 밑을 비우는 일은 단순히 집안의 먼지를 털어내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을 짓누르던 해먹은 집착과 미련,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공포로부터 스스로를 해방시키는 가장 거룩한 의식입니다. 이제 당신의 침대 밑은 텅 비어 있고 그곳에는 오직 맑은 공기와 고요한 평화만이 흐르고 있을 겁니다. 그 텅 빈 공간은 상실의 자리가 아니라 당신의 남은 생을 채워줄 새로운 생명력과 축복이 차오르는 신성한 그릇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으로 많은 것을 움켜쥐려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더 많이 가져야 안전하고 더 높이 쌓아야 행복할 것이라 믿으며 앞만 보고 달려왔지요. 하지만 인생의 황혼에 서서 가만히 돌아보니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하는 것은 소유가 아니라 비움이었습니다. 당신이 오늘 밤 아무것도 없는 깨끗한 바닥 위에서 잠을 청할 때 당신은 비로소 세상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온전한 당신 자신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침대 밑의 여백은 당신에게 말해줍니다. 이제는 충분하다. 애쓰지 않아도 좋다. 당신은 존재만으로도 이미 귀하고 아름답다라고 말이지요. 그 낮은 곳을 타고 흐르는 대지의 기운이 당신의 지친 발바닥을 어루만지고 당신의 가슴 속에 맺힌 응어리들을 부드럽게 풀어줄 것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마치 가을산의 나무가
잎사귀를 하나둘 떨어뜨려 스스로를 가볍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야만 모진 겨울을 견디고 다시금 찬란한 봄꽃을 피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잠자리 아래를 비운 것처럼 당신의 마음속에 쌓인 시기나 질투 혹은 누군가에 대한 원망도 이제는 그 텅 빈 공간으로 흘려보내십시오. 미워하는 마음을 깔고 누우면 잠자리는 가시밭이 되지만 용서와 평온을 품고 누우면 그곳은 곧 하늘의 정원이 됩니다. 당신이 비워낸 그 자리만큼 당신의 내면은 더욱 깊어지고 당신의 영혼은 더 맑은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잠은 하늘이 인간에게 준 가장 큰 축복이자 매일매일 주어지는 작은 죽음이며 동시에 새로운 태어남입니다. 매일 밤 당신이 그 정갈한 공간에서 깊은 잠에 들 때 당신의 몸과 마음은 우주의 신비로운 생명력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당신의 눈동자가 맑고 정신이 개운하다면 그것은 당신이 어젯밤 비워낸 그 공간이 당신을 치유했다는 증거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까지 정성스럽게 살피는 당신의 그 마음가짐이 결국 당신을 더 오래도록 건강하게 그리고 더 우아하게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이제 나는 당신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당신의 평온한 삶을 향한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늘 밤 불을 끄고 어둠 속에 가만히 누워 당신의 고른 숨소리에만 귀를 기울여 보세요. 당신의 발밑에 흐르는 그 시원하고 고요한 공기의 감촉을 느껴보세요. 당신은 이제 그 누구보다 가볍고 그 누구보다 평화롭습니다. 세상의 시끄러운 소음은 문 밖으로 밀어내고 오직 당신만의 고요한 숲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가십시오. 나는 당신이 오늘 밤 수십 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깊고 달콤한 단잠을 자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꿈속에서도 당신은 아름다운 꽃길을 걷고 맑은 시냇물 소리를 들으며 지친 영혼을 씻어내기를 기원합니다. 당신의 밤이 이제는 고통이나 불안이 아닌 무한한 안식과 감사로 가득 차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은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는 모든 걱정을 내려놓고 편히 쉬십시오. 당신의 텅 빈 침대 밑으로 스며드는 달빛처럼 당신의 삶도 언제나 은은하고 아름답게 빛나기를 바랍니다. 부디 평온한 밤이 되길, 그리고 내일 아침 가장 눈부신 미소로 깨어나기를 내가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